네, ETF 투자와 관련해서 살펴볼 만한 주간 이슈 소개해드리고요. 시장 동향까지 함께 챙겨드립니다. 윤 선생 ETF 교실 2주 만에 뵙는 윤재홍 연구위원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준비된 이슈 먼저 화면으로 주제 확인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거예요. 상대적 저변동 플러스 고배당. 미국 우선주 ETF.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네. 저변동에 고배당에 미국 우선주 ETF.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가 들어있는데요. 이 이야기 하나씩 좀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은 우선주라는 이야기가 들어있어서 사실 뭐 국내에도 우선주는 있어요. 이거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일단 뭐 우선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이제 이 재산상 권리, 뭐 배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이제 우선권이 이제 인정되는 주식이고요. 자, 오늘 이야기할 것은 이제 미국 고정배당 그리고 변동배당 우선주입니다. 일단 국내랑은 약간 차이가 있고요. 네. 좀 ETF들 살펴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ETF 보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ETF 일단 그러면 어떤 상품들인지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요 고정배당 우선주 관련 네. ETF들인데요. 네. 맨 앞에 있는 PFF가 우선주 ETF들 중에서 가장 큰 ETF예요. 네. 그래서 두 번째에 나와 있는 뭐 PGX라든가 세 번째에 있는 PFFD 이런 ETF들 모두 다 그 미국 고정배당 우선주들을 편입하고 있는 ETF입니다. 편입 상위 종목들 보시면 아마 좀 평소와는 다른 좀 낯선 종목들이 나와 있는 것도 좀 같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그러게요. 같아요. 지금 편입 상위 종목들을 보면 뭐 브로드컴 보이고 웰스파그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이런 이제 종목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뒤에 붙어 있는 숫자들이 뭐 7과 2분의 1, 09, 30, 22 못 보던 것들이 꽤 있어요. 네, 약간 뭐 암호처럼 이제 붙어 네. 있을 텐데, 요거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개별 종목 하나 보시면서 그럴까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이 차트, 이 빨간색, 가운데 있는 빨간색 선이 네. 미국 이제 손해보험주입니다. 그 올스테이트의 우선주이고요. 다음에 이 남색선, 이 좀 약간 변동선 네. 크게 나타나 있는 이 선이 본주예요. 아, 이게 이제 우선주와 본주의 주가인 거죠? 네, 맞습니다. 보면은 좀 상대적으로 좀 덜 움직이는 거 일단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네. 올스테이트 이 G 우선주 같은 경우는 이 고정배당 우선주들의 좀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징 한 세 가지 정도만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일단 액면가. 보통 이제 리테일용은 $25에 발행을 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분기 단위로 배당을 하는데 좀 고정 배당을 지급을 하죠. 지금 이제 화면에서는 이 하단에 깔려 있는 이 주황색 이 주황색 막대기가 이 배당금인데 네. 좀 일정하게 좀 배당금을 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참고로 이 올스테이트 G 우선주 같은 경우는 이 배당 수익 액면가 기준으로 5.625%에 좀 발행을 했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만기가 없는 영구채들이 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뭐 올스테이트 G 같은 경우는 이제 2023년 4월 달부터 좀 조기 상환이 좀 가능하고요. 네. 이 세 가지 형태, 액면가 그리고 고정적인 배당금 그리고 만기가 없는 영구채 이러다 보니까 좀 채권의 형태에 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변동성도 좀 상대적으로 낮은 특성 같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사실 올라가는 것도 막혀 있다라고 봐야겠네요. 좀 상대적으로 좀 제약이 되죠. 왜냐하면 이게 만기가 없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 중도 상환이 가능해요. 다시 말해서 이 발행자가 언제든 이 채권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가져갈 때 시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액면가로 가져가요. 네. 그래서 뭐 $30에 거래가 되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거 회수할 거야 라고 하게 되면은 이 $25에 좀 가져가다 보니까 가격이 무한정 올라가기가 좀 상대적으로 좀 어렵죠. 반면에 이 채권과 좀 유사하다 보니까 이 하락하는 가격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저 회사가 망할 만한 이슈가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좀 수급이 유입되는 특성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채권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 변동성이 제한적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조금 전에 보험주 올스테이트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요 앞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게 이제 배당 수익률이 5% 중반 정도 돼요. 채권과 유사한 성격이고요. 대신에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채권은 아니고 주식이랑 채권 중간 정도에 위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배당 수익률, ETF 기준으로는 뭐 평균적으로 대략 4에서 6%대 정도 월 배당을 좀 지급을 하고 있고요. 네. 자,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자료화면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주요 우선주 ETF들, 뭐 PFF라든가 PGX라든가 뭐 PFFD 이런 이제 5종 ETF들 누적 자금유입을 좀 살펴보면 2008년 이후로 좀 본격적으로 발행된 이후로 좀 꾸준하게 좀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우선주 발행 기업 입장에서는
좀 이제 지분 희석 없이 자본을 확충을 하고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고배당을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 양쪽에 이제 수요가 맞아 떨어진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ETF로 누적 자금 유입도 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ETF의 배당금이죠. 분배금도 실제로 꾸준하게 지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역시나 이제 화면 같이 보시면서 좀 네.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이 왼쪽에 있는 차트는 미국 고정배당 우선주 ETF인 PFFD의 2017년 이후 분배금 지급 내역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좀 큰 변동성 없이 좀 꾸준하게 좀 그러네요. 분배금이 좀 지급이 되고 있고요. 네.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 미국 변동배당 우선주 ETF인 VRP 네. ETF인데 요거는 조금 변동이 있어요. 그래서 변동이 좀 있지만 어느 정도 4에서 6%대 정도 이제 밴드를 그리면서 좀 분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배당 우선주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또 등장을 했는데 고정배당은 일단 알겠고 변동배당은 그러면 뭔가요? 그 변동배당 우선주는 말 그대로 이제 배당이 변동되는 우선주예요. 네. 보통 이제 1개월물이나 뭐 1년물 미국채 단기 금리에 따라서 이 배당금을 조정하는 그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고요. 자, 일반적으로 이 고정배당 우선주들이 이 금리가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불리하죠. 네네. 그렇군요.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들이 보통 이런 이제 우선주 ETF들인데 금리 상승 시기에는 좀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 사실 금리가 이제 오르고 있는 구간이라서 또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는 이야기 드렸고요. 변동배당 우선주 ETF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를 좀 확인하고 넘어가죠. 네. 화면 보시면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뭐 대표적인 게 뭐 VRP라든가 혹은 PFFV 이런 티커들 가진 ETF들이 네.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종류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옆에 있는 이제 FP 같은 경우는 글로벌 고정배당 그리고 변동배당 같이 이제 그리고 채권까지 섞어서 운용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우선주 ETF 소개를 쭉 드렸는데 어떤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보면 괜찮을지 네.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우선 내가 이걸 투자를 해서 주가가 좀 쭉쭉쭉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우선주는 조금 답답하실 거예요. 좀 상승 여력이 좀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하실 거고요. 대신에 나는 좀 변동성 좀 낮게 낮게 가져가면서 대략 한 4에서 6%대 정도 보통 이제 ETF들 월배당을 지급을 하거든요. 이런 월배당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좀 적합한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을 좀 줄이되 이제 배당에 조금 포커스를 둔다면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한 주간 시장의 동향에 대한 정리도 좀 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자금 좀 들어오고 있나요? 네, 지난주 대비해서 좀 다소 축소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자금 유입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65억 달러 정도 좀 자금 유입이 됐고요. 미국 시장으로. 네네. 좀 특징 살펴보면 이제 미국 지수 인버스 ETF에 좀 자금이 좀 유입이 됐어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형 성장 카테고리 그리고 미국 주식 전반 카테고리에도 여전히 좀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이 됐습니다. 어떤 게 오르고 어떤 게 내렸을까요? 오른 것부터 좀 볼까요? 네. 상승 키워드는 세 가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에너지, 중국, 친환경 세 가지 요약이 가능할 것 같고요. 워낙 이제 에너지 가격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좀 친환경도 역시나 좀 힘을 받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가솔린 그리고 금, 다음에 중국 기술주, 플래티늄 이런 것들 좀 올랐고요. 네. 주식형에 국한해서 보게 되면 거의 다 중국이에요. 중국 그러네요. 기술주라든가 뭐 네. 경기 소비재, 미국 상장 중국 기업들 이런 것들이 좀 상승폭이 좀 크게 컸습니다. 하락한 쪽은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하락한 종목들 좀 보시면은 농산물 그리고 뭐 혁신기술주 테마, 다음에 항공산업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항공산업은 이 치솟은 원자재 가격이 본격적인 비용 부담으로 좀 연결이 되는 모습인데요. 지난주에 이제 실적 발표했던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그룹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좀 살펴보면 매출액 전망은 코로나 이전과 거의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높아졌다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시장을 좀 보죠. 네. 어떻게 우리나라도 돈은 좀 들어오고 있나요? 뭐 한국 역시도 좀 자금은 좀 계속해서 좀 유입되고 있는 상태고요. 뭐 개별 카테고리별로도 뭐 국내 사실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 원자재 인버스 관련된 부분으로 좀 자금이 좀 계속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단기적인 자금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좀 이런 이제 변동성이 좀 워낙 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게 오르고 내렸는지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죠. 국내 역시도 좀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가운데 역시나 중국이 강했습니다. 뭐 중국 전기차 테마 그리고 항생테크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ETF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중국 분위기는 확실히 조금 달라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전주부터 들기는 하네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방향을 보였던 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하락률 상위 좀 살펴보게 되면 역시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 농산물 관련된 네. ETF들 좀 하락폭이 컸고요. 이외에도 뭐 미국 변동성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일본 엔 관련된 ETF들 역시나 하락폭이 컸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한 주간의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 마무리할까요? 지난주 시장 좀 살펴보게 되면 뭐 급반등 후 숨고르기 정도로 요약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 신저가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네. 감소를 했고요. 물론 이제 신고가들은 역시나 아직까지나 뭐 에너지라든가 원자재 위주로는 좀 구성이 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느 정도 하락세가 좀 진정이 됐다라는 거 좀 긍정적으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역시나 이제 좀 어떤 것들 이 이후에 하락 이후에 어떤 것들 위주로 좀 올라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계속해서 발굴해서 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락 이후에 이제 상승을 그리고 정체돼 있더라도 그 흐름을 좀 같이 누려갈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소개드리도록 하죠. 오늘 소개드린 내용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또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자료로 자세히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윤 선생 ETF 교실 여기까지 합니다. 윤재홍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